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한 저희는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 고지를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며 정보기술 대표 회사인 애플이 수혜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 중 20조 원가량을 배정키로 했습니다. 또 4천억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밝혔습니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장중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3%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2,300선도 코스피지수는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참가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관망세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일단은 전기전자 D램 가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악재성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송장비 쪽,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 5G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일제히 내려갑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테마성 종목들이 아니면 시장에서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수 자체도 3%가 넘게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종목 대응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서 2시 50분부터 상담에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실적과 모멘텀 상대적으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그래도 시장 내선 특이점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좀 셀트리온,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의 오전장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오후 들어서는 시젠과 솔리드 등으로의 이런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좀 특이점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트진로, 두산중공업, 부광약품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 그리고 첨보, 필옵틱스에 대한 매수세 등과 더불어서 종목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과 모멘텀이 어찌되었건 간에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들로의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특이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려감이 증폭된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휴일 이후에 좀 화요일 급락 그리고 수요일 반등 또 오늘 급락하는 이런 변동성 확대 등과 더불어서 시장 조정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3월 달에 시장 흐름의 재현이지 않느냐라는 우려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급락 배경에는 사실상 3월과는 좀 차이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간단히만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런 사태 파악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급락이었다면 최근에 이런 급락은 어느 정도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좀 급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보유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모멘텀과 실적이 기반한 그런 종목들로의 재평 가능성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장 내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테마 아니면 사실은 좀 집중되기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첨생법 관련주들 아무래도 시행을 약 8일 정도 앞두고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그래도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내에서는 파미셀과 SCM 생명과학이 오늘 그래도 시장 내에서는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첨생법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들에 있어서 재무적 가치라든가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내에서는 모멘텀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 종목 내에서는 SCM 생명과학과 파미셀을 중심으로 지켜보시되 그 외에는 LNC 바이오와 옵티팜 등도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참고해 볼만한 오늘 시장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렵겠지만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주 흐름만 봤을 때는 사실 내일은 어찌됐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가능성을 먼저 높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조정 시 어찌됐든 모멘텀 있는 업종에 어렵지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전략이 현 시장에서는 좀 대응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전일과는 다르게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 시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해 볼만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난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지금 탑 4개사의 이런 실적 합산으로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65% 이상 2분기 수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모멘텀이 일부 다르긴 하지만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 국내 수요 증가가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향후에는 좀 해외 진출 이슈로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하반기에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환경 자체가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 간의 경쟁은 좀 치열한 반면에 그러니까 생산 업체들 OEM이라든가 ODM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로서의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 이 제조업체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찌 보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이런 OEM과 ODM 위주로 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는 콜마 B&H를 중심으로 서흥과 노바렉스 등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증설 관련 기대감이 유효하고 거기에 이제 중국 진출 이슈로 수출 매출이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정치적 수혜에 예상되는 산업재, 전자상거래 업종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업종들의 흐름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우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주말에 안 좋은 얘기지만은 확산은 됐지만 이 수혜주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분석은 또 주식시장 특성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언택트 그리고 이 원래부터 이 코로나 전에 의한 오프라인에서 이 온라인으로 가는 이 오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엮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 지배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전자 결제류 대표적으로 아시는 종목들이죠. KG 이니시스나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내에서 업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소비 확대가 된다는 부분은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O2, 그러니까 오프라인 어떤 일반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온라인 쪽으로 가는
이 중간에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PG에 대한 매출액이 확대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인스타에 대한 그 인구 그 이용하는 그 가구랑 인구가 높은데 이 인스타를 활용한 SNS 쇼핑 시장에 대한 수익 창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현실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의 어떤 그 일반적인 코로나에 의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선 그 다른 새로운 산업적으로의 이 발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도 뭐 페이커 오더에 대한 부분도 이름은 잠깐 들어보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페이커 오더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2만 개가 넘는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죠. 뭐 스타벅스나 여러 가지 커피숍에 간다고 하더라도 QR코드 하나로 결제 서비스를 미리 예약 시스템처럼 하는 그런 결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핵심 경쟁력이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들한테도 새롭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그냥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뭐 중개 수수료나 이 광고 수익 등으로 봤을 때 이 PG 업체들한테는 새로운 수익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온라인화가 좀 빨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오프라인 매장들에 대한 위축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한테는 온라인화가 가장 큰 어떤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QR코드 결제나 다양한 어떤 비대면 결제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결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KG 이니시스나 NHN 사이버 결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카페 24 그리고 코리아 센터 같은 이 대표적인 그 온라인 쇼핑 업체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하고 있고요.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 향방을 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죠. 이제 반도체도 트렌드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오늘 그 이번 날이죠. 17일에 미국 정부가 이 하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뭐 이번 조치를 본다고 한다면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이 반도체가 이 하웨이 쪽으로 이 수출하는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공급을 할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차단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선 지금 그 5월 달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발표를 했었는데 이 올해 발표한 제재는 하웨이가 설계하거나 주문한 반도체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용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어떤 제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영향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또 기존에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미국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플라이드 메트로로지와 렌 리서치 같은 이 등착이나 식각 장비부터 이 미국 기술이 포함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부분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매출에서 이 하위 비중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크기 때문에 이 하위 비중에 대한 이 하위의 비중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던 상태에서 이런 악재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이죠. 향후에 하위 그 스마트폰 제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LG전자 같은 이 스마트폰 업체들한테는 반사이익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이 미국 정부가 하위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긍정적인 면과 이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SK하이닉스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최근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올리고 있지만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목표치가 낮추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IT 대장주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칼럼 이어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FOMC 의사록의 영향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하긴 했는데 애플을 보면 지금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엔 애플 4대1 주식 액면 분할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미국 다우 흐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한때 시총이 2조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2조 달러라는 것은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 회사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의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해서 산출하지만 애플이 편입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개 주식의 단순 평균에서 산출하는데요. 단순 평균이라는 것은 주식 총수의 주가를 곱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애플이 1대4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다우를 구성하는 상위 종목의 구성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분할 전에 애플의 다우 구성비를 보면 11.3%로 단연 최고입니다. 하지만 분할 뒤에는 4분의 1인 2.8%까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금융, 에너지와 같은 구경제 산업의 비중이 원래 높았던 지수인데 분할 뒤에는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분할 뒤에 보면은 다우는 가팜이란 5개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두 종목의 구성비가 8.4%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기술주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인다면은 다우는 나스닥이라든지 S&P보다는 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다우 지수가 나스닥이나 S&P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우의 호재일지 악재일지가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애플의 주가는 다우에 편입되는 시점이 2015년 3월 18일이었는데요. 이 시점을 100으로 해서 지수화시키면은 다우와 애플의 주가는 편입 2년 차까지는 다우 지수를 밑돌았습니다. 애플이 다우 지수 성과를 웃던 것은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미국 정부가 화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19년 6월달 이후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쇼크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확대된다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SNS와 같은 재택 소비, 언택 관련주들이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미래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시동화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따라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주가 움직임도 가치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제조나 금융, 에너지 그리고 일반 소비재, 교통, 운송, 도소매 쪽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애플 주식 분할이 다우에게는 좋은 차익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애플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분할 시점에서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으로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변화가 올 텐데 과거 대선 사례를 볼 때 증시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임기를 보면은요, 민주당 대통령이 됐을 때가 공화당보다 다우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1987년 그 맥킨리 대통령 이후에 뭐 현재까지 31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공화당 대통령은 17번,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은 14번 있었습니다. 임기 4년간의 다우지수 등락을 보면은 공화당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상승 확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78%는 민주당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없는 경우는 18번 있었는데요. 또 바뀌지 않는 경우도 한 10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올해와 내년의 주가 방향은 거의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출신 정당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12차례 있었는데요. 주가도 방향이 4년차와 또 그 새로 임기가 시작하는 1년차에 주가가 바뀌었던 경우는 75% 정도가 됩니다. 뭐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다면 주가는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올해와 내년의 주가 흐름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비이성적인 그 변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말 다우지수가 작년 말 28,538포인트를 웃돌고 마감한다면은 내년 1년 그 다우지수는 재선이 성공하느냐, 정권 교체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달러화 좀 여쭤볼게. 달러화가 10년 만에 지금 가장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의 이유 궁금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국제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다방면에 줄 텐데 어떤 영향이 오게 됩니까? 네, 지금 달러 가치 하락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도 현재 9월 달에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FF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수익률의 약세가 지금 계속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 확대가 전혀 제동이 걸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도 달러 가치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 협의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대선이 가까울수록 양당 간의 양보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 미 달러의 돈의 가치를 보면은 1971년 당시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는 50분의 1인 1.9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도 달러는 윤정기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 하락에 따른 달러와 같이 약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엔화나 유로화 특히 신흥국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온 현상으로 인해서 강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무국적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와 주가 수익 비율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가정으로 보면은 미국의 주가 수익 비율은 25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미국 주가는 1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그리고 상승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 금리 지금 미국 하락 계속되고 있고요. 달러와 약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금값이 다시 올라가요. 2,000달러를 또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온수당. 버핏도 지금 투자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금값이 이제 향후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워렌 버핏이 이끄는 그 투자 회사죠. 벅서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분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웰스파고,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이 장기간 보유했던 대형 은행주들을 대거 팔거나 전량 매각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금이 고스란히 캐나다 금강회사인 그 바릭 골드 주식을 무려 5억 6,360만 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올해 89살인 그 오마이 그 현인이라고 하는 버펫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금 투자는 효용 가치가 없다. 가치를 창출해주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인의 기질에 맞지 않는다고 혹해놨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던 워렌 버펫이 금에 대한 시각이 크게 바뀐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 특히 많은 월가 투자가들이 앞으로 미국의 은행과 같은 사업 환경이 미달러 불안감이 반영됐던 만큼 앞으로 유언과 같이 금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닌가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조지 소로스와 같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들도 은행주를 매도하고 금 상장 ETF를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금은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해지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18개월 내 금 가격이 1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금과 관련된 실질 금리를 가지고 금값을 계산한다면 1트로이 온스당 2,25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자산가치 보호수단으로서 금만한 투자 자산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장기간 금 가격 상승세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양재츠 정치국원이 방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지난주에 관련주가 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월 시진핑 주석 방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 관례상 외교수장이 정상회담 전에 한두 달 전에 가서 시기나 의전 문제를 협의해 왔는데요. 이번에 양재츠가 빠르면 내일부터 부산을 방문해서 서훈 실장을 면담하는 만큼 시 주석 방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부산을 방문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편을 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국 편은 들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미 대선을 전후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선이라든지 G7 플러스 회담이 있는 만큼 방한 시기가 우방국에 주는 상당한 우려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요.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비용 협상 문제, 또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핵잠수함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시 주석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번째 순방 국가로 대한민국을 콕 집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속내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급해진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아무래도 방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중국 경제 동맹이죠.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한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5G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좀 강도 높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과 반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만이나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에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지난 2월 20일 날 한중 정상이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이때 홍콩 국가안전법이라든지 위구르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국은 중국에 지지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쪽의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의 유리한 정상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아무래도 외교적 후폭풍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주석 관련해서 태바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방한 계기로 한중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는데 어때요? 복원이 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사드 배치 이전으로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양재치가 부산에 왔다는 것은 한류 관광과 관련된 그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한한령 해제가 우선 계속 이야기됐듯이 사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코로나가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 보면은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직항로 단체 관광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해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광전 총국의 그 게임과 관련된 신규 판호 발굴 문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영화나 K-팝 공연 그리고 한류 방송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들도 사실상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올해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선 미국의 그 월가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신 운영회사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 영업과 관련된 허가를 해주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중국은 공짜 정신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대1로에 대한 공동 진출 문제 그리고 2022년이죠. 미국이 극도로 말리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블록에 우리의 참여를 사실상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탈화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 협력 요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그리고 또 중국에 등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균형 외교가 아무래도 앞으로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워리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워리 리포트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이야기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포트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출발합니다. 자, 매수가 지정가로 매번 하고 있고요. 5종목 포트에 최대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수정은 3회 제공해드리고요. 손절가 수정 횟수는 1회 제공해드립니다. 2종목 소개가 되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선정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손절가 이탈. 요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상한가 가긴 갔더라고요. 유비케어부터 코스모신 소재 모두 다 잘 달려서 빠져나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글벳, 일양약품 제외한 나머지 3종목 모두 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또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한국카본만이 포트에서 제외됐고 나머지는 모두 다 플러스 수익률.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첼시스, 파미셀, 그리고 명성 TNS 잘 달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종근당 바이오는 손절가 이탈 혹은 포트에서 임의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봅니다. 풍국주정부터 에코바이오까지 은선물과 유니온이 좀 잘 달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러셀도 손절가 이탈이 됐던 상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삼성물산, 녹십자, 랩셀, 레몬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고요. 레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죠? 예, 파란불이긴 한데 플러스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93.7%, 어려운 장에서 현재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속보를 일단 좀 전해드릴게요. SBS 상암 프리즘 타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옥이 폐쇄됐다. 지금 CBS 방송국에서 어제 정도에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코로나가 밀접하게 방역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별히 지금 만전을 방역에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AS 받아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삼성물산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를 삼성물산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 3일 전부터 해서 포트폴리오에 있던 종목들이 그냥 우죽순으로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손절가를 잡는 부분은 역시 여러분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덕을 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뭐 시장이 급락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또 괜찮아지면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손절가를 그 가격대로 잡았다는 것은 내가 입어야 되는 손실을 그 정도 선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장에서는 뭐 내일부터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좀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이탈 나왔기 때문에 손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반등이 다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손절이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한 7%대, 10%대면 손절을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손절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뭐 위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조정 이후에 돌림이 나오는 시점 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2만 뭐 한 5천 원대 부분까지도 조정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저점에서 뭐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삼성물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 굉장히 좋잖아요. 뭐 삼성이 망하면 뭐 우리나라 망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번에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11만 원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나는 손절은 싫고 비중을 늘려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나간다, 여기서부터 더 밀릴 경우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자 하면 현재 N자 하락으로 조정이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하락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 한번 나와주고 하락이 나올 때 요 하락 상승 이제 하락폭만큼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 그쯤에서 만약에 이 종목 마음에 드시고 계속 가져가야겠다, 저점 매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천천히 사가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뭐 한 번에 20, 30%씩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그렇게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오늘 이제 뭐 손절가를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어저께 이제 시가 상승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와줬는데 이후에 밀린 이제 조정이 오늘 또 계속 하락 출발하면서 미국 증시 하락 출발한 영향을 좀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 섹터로 이제 혈장 치료제 섹터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 흐름 이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역시 뭐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이 종목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조정이 뭐 하루에 뭐 2, 3%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추세 흐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쭉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녹십자 부분하고 이번에 그 치료제 섹터들도 다시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은 지금부터 뭐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란톡방에 말씀드리고 뭐 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들 많습니다. 여기서 또 순환매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모는 이제 제가 어저께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이제 레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마스크 관련해서 섹터들이 전체 다 이제 좀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웰크론이 마스크 섹터에서는 현재 이제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종목 역시 전고점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섹터들 전체적으로 다 따라가는 움직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깨끗한 나라하고 레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굉장히 받쳐주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가 다시 뭐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수출도 일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이제 수출이 좀 되는 부분이 일정 나온다고 하면 부직포 만드는 회사인 레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충분히 기업 실적이 올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 지금 보면 오늘 딱 28,000원에 딱 오늘 고점이 28,000원이었어요. 제가 목표가를 21,000원 정도인데 한옥가 정도 낮춰서 자꾸 그 목표가 21,000원을 드리면 한옥가 못 가서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방송 보고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또 매도가 되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 두 가 정도 낮춰갖고 29,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딱 희한하게 100원이 무질하게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데 보시면 종목 앞에 이렇게 이제 고점대에서 이제 저항 자리가 21,000원 부근이에요. 21,000원에서 28,000원 부근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표가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조금 수익이 나면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호가를 아래에다가 받쳐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분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봉상 추세 저항 부분이라서 이제 또 그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이대로 끝나냐? 저는 그렇다고는 좀 생각이 들지 않고요. 분명히 테마주지만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이상향하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나오고 또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쪽 코로나 관련 섹터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장전에 이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온다 하면 코로나 관련 섹터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관련 섹터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도 반대급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섹터들 공략을 좀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확률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종목이 이제 116, 1160 종목, 70 종목 이렇게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800 종목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략 한 10% 정도 시장에 상장에 있는 종목이 1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종목들 찾아내기도 힘드실 거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움 계시다 하면 언제든지 이제 저희 서울경제TV에 있는 전문가분들 노란톡방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좀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이 이제 빠지니까 종목들 조정 나올 때 이제 매수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 또 시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뒤늦게 지금 매수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시던데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매수를 하실 때, 하락할 때,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시고 급등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 이렇게 AS를 해드렸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을 좀 얘기를 드릴 때 추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강세장이다, 계속 걱정하지 마라, 좋다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이 11일 날 오후부터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순환 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고 그 이유가 조만간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닥에 있던 종목들도 강하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시장이 이제 전고점 부근이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올려서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수익 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가 딱 이제 고점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추세대 하단까지는 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대 하단까지 밀리고 어저께 시가부터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추세대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을 좀 줬는데 역시 오늘 미국 증시가 버티지 못하니까 바로 우리나라 증시 한 3% 넘는 코스닥이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대 채널을 만들어서 올라오던 그런 자리는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앞에 시장이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저항대죠.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한 코스닥으로 따지면 760 한 5포인트에서 한 7포인트 사이까지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6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데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보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750포인트 이하까지 코스닥이 밀린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을 잡고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속단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니까 지금 저점 매수를 하면 될 거야 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물론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보다는 시장의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잡아줄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 즉 내가 지금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면 항상 더 빠지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가지시고요. 뭐 여기가 지지선이다 하면 이 지지선은 지켜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N자 하락으로 단기간에 이제 급락이 나온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75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대를 채널을 이렇게 만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채널을 이제 깨고 이탈하게 되면 이 평행 정도 구간까지 밀리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코스닥 앞으로 내일 뭐 반등이 좀 더 나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수익권이시면 수익을 챙겨가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할 경우에는 손실이 좀 큰 경우는 비중을 줄이시고 아니면 손실이 좀 작은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최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현금 확보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이 아니고 딱 한 종목만을 포트에 바로 편입을 시키신다라고 사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편입할 종목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봉에서 이제 양봉으로 살짝 변신하려고 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미 시세가 한번 살짝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이대로 지금 끝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랩지노믹스는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죠. 물론 대장주는 아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조정이 좀 괜찮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서 큰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섹터에서의 짧은 매매, 단타나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너무 큰 수익보다는 짧은 매매를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길게 보는 거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종목들이 조정 충분히 받고 더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을 때 투자를 진행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짧게 이렇게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목표가는 여기 이제 한 21선 부근까지는 좀 올라가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1선 저항 받는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이는 저항대가 이제 요 라인이거든요. 42,500원인데 여기는 한 번 정도는 뚫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이 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한 44,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한 10% 내외로 수익 보신다 생각하시고, 손절은 또 조금 짧게 한 4에서 5% 정도 짧게 잡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랩지노믹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